즐거운 핑계 골짜기. 청송 현서면에 여우와 나그네란 카페가 있다. 이 집 주인장은 원래 성주 사람이다. 이 집에는 주인장 외 또 한 남자가 산다. 그 남자가 쓰는 방은 카페 안에 있고 주인장이 자는 방은 외부에 따로 있다. 실내는 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테이블 윗면에는 주인장의 개인적인 취미와 연관한 아기자기한 소품을 비치하여 유리를 위에 깔았는데 유리 표면의 먼지는 고사하고 손님들이 찍은 지문 하나 없이 반들거린다. 실내에 있는 두 개의 방 중 출입문에서 가까운 방을 백목수가 쓴다. 어제 초저녁까지 백목수와 함께 있다가 헤어져 나는 카페 주인장과 함께 그의 영업장에 도착했다. 둘이서 한참 이야기할 때 나를 보러 한 사람이 왔고 말을 주고받았지만 진전하는 대화 내용이 아니어서 짜증이 났다. 그가 간 후 두 손님이 카페와 왔는데 그들 중 한 명은 일면식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 주기가 올라 있었다. 그가 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정쩡한 인사를 하기에 나도 시큰둥하게 아는 채 했다. 그런데 주기의 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빈집 구하신다면서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저 방 쓰는 분이요. 그 남자가 턱을 들어 백목수가 사용하는 방을 가리켰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와 백목수가 아는 사이란 것을 알았다. 그 말을 듣고 그 남자와 대화에 들어갔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십시오. 가능하면 외딴 집이 좋습니다. 외딴 집은 구하기 힘듭니다. 귀농인들이 많고 그들이 대개 뚝 떨어진 집을 찾습니다. 그래요? 술이 취했지만 그 남자는 말 중에 좀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시골에서 태어나 성공하기 위해 도시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런저런 일하다 남을 속이는 사람에게 당하여 사람의 환멸을 느껴 귀농해서 고향을 지키며 농산일을 생업으로 이어가기로 수년 전에 정했다고 한다. 두 남자가 오기 전에 나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둘 중 한 명은 술을 거부하고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는 소주를 주문했다. 그들과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백목수의 방문을 열었다. 일전에 그가 쓰는 방을 보았지만 그땐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카페 주인장이 먼저 전기장판에 스위치를 켜놓았다. 방문과 마주 본 벽면 오른쪽에 조촐한 서랍장이 있고 왼쪽에 큰 가방, 침대 머리맡 쪽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었다. 언뜻 보아도 백목수의 살림살이가 조촐하고내 살림과 고만고만해 보였다. 방 안에는 백목수가 만든 안전뱅이 찻상 겸 책상도 있었다. 그 외 너절너절한 것은 일체 없었다. 나는 바로 침대에 누웠다. 열을 받은 전기장판은 뜨뜻했다. 주인이 없는 방에 나그네가 벌렁 누워 이 방을 쓰는 남자 백목수를 잠시 생각하다가 며칠 몸으로 일간 피로와 술 기운에 못 이겨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자다가 오줌이 마려웠지만 일어나기 귀찮아 몸밭 배출구까지 찬 오줌을 억지 제어하여 뭉그적 거리다 일어났을 때 창밖이 환했고 시각은 6시가 넘었다. 그 길로 주방으로 드나드는 뒷문을 빠져나와 의성 빙계계곡으로 향했다. 현서면 소재지에서 의성과 춘산으로 가는 68번과 79번 두 지방도가 합류한 길을 운행하다 춘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오르는 길은 완만한 고갯길, 내리막길은 제법 가파른 곳이다. 산중턱 위가 안개에 잠겼고 그 아래는 울긋불긋한 풍이 곱게 물들었다. 잡목이 많은 산이라 단풍빛이 곱다. 빙계 계곡에는 자욱하게 안개가 덮여 있었다.
오토캠 부장과 제3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수확한 곡식을 말리다가 비에 젖지 않게 둘둘 말아두거나 덮은 곡식으로 인해 여름과 달리 어수선했다. 오토캠 부장 식수대에서 그동안 미루었던 빨래를 할 때 전화가 왔다. 반가운 목소리였다. 한열흘 전 이사하던 날 찾아온 친구였다. 그 친구는 오전에 의성을 지나치는 볼일이 있다고 했다. 잠시 들렀다 가라고 했다. 그 친구가 흔쾌히 대답하고 채 1시간이 안 되어 얼굴을 나타냈다. 볼 때마다 반가움을 더하는 친구다. 대접할 것이 없어 그 친구에게 약초라면을 끓여 점심으로 내놓았다. 새신향이 강한 약초라면을 그 친구는 거부하지 않고 먹었다. 다소 자극적인 약초라면을 먹는 친구 얼굴을 보며 싱긋 웃었다. 저녁에는 백목수가 찾아왔다. 그가 어제 간 곳 볼일을 마치고 현서 그의 거주지 카페로 가는 길에 들렀다. 그는 마침 떨어진 내 양식을 사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일 새벽에 카페에서 만나 마무리하지 못한 경주 산내 XX정사 산신각 불사일을 하러 가야 한다. 몸으로 하는 일이 버겁다는 것을 알지만 백목수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이 현재 없다. 백목수가 믿고 있는 사람이 생각의 차이로 해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나는 미리 알고 있다. 그 자리를 내가 부족하지만 채워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믿음으로 돕는 것이 신뢰다. 오늘은 내가 이틀 동안 머문 핑계골짜기에 좋은 사람 둘이 찾아왔고 강원도 홍천 바람골에 내 노인 친구 박노인의 아내가 전화해서 궁금하던 노인 친구의 안부를 전해주었다. 박노인의 몸이 안 좋아 이제는 지팡이에 의존하여 농토가 있는 옛집과 아랫마을에 있는 살림집을 오가는 정도라며 농사일은 그녀 혼자 짓는다면서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녀를 통해서 천편한 시골 초로의 여자란 것을 새삼 알았다.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농사 짓고요. 돈도 그래요. 나는 돈도 없지만 있으면 다 써버려요. 돈도 써야 벌려요. 그래서 돌고 도는 돈이잖아요. 박노인 아내의 건강하고 씩씩한 음성을 들으며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그의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있다금 내 소식이 궁금하다며 전화하는 것을 몇 년째 하며 정을 준다. 박노인과는 이제 직접 통화할 수 없다. 그의 생각대로 말이 나오지 않으므로 박노인의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기지 않고 나와 통화한 내용을 박노인에게 전할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좋은 친구 박노인을 못 본 지 오래되었다. 한때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 박노인과 따뜻한 온정을 보여준 홍천 바람골 사람들 모두 보고 싶다. 백목수가 가고 난 후 샷미일 한 통 들어왔다. 갑자기 가슴을 파고드는 늦가을 바람 소리. 부탁이 있어 문자 올립니다. 그분 곁에 항상 따뜻한 불이 되어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요. 샷메일로 들어오는 문자는 내 휴대폰 전화부에 등록된 이름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전화번호만 찍혀서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윗 내용의 문자를 받고 바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전화부에 등록된 번호가 한둘이 아니고 더구나 나는 숫자 감각이 둔하여 내 번호도 외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보내온 번호로 검색해 보았다. 그랬더니 찔찔이란 이름이 뜬다. 나는 찔찔이란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다. 백목수를 사랑하는 연상의 여인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처음이다. 아마 어제 백목수가 그녀를 만났고 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 이전에도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백목수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몇 달 전 믿었던 사람들이 백목수에게 마음의 상처 배신감을 준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사람으로 인한 실망을 다시는 느끼지 않으려고 그가 연인으로 사랑하고 친구로 우정 주고 누나의 정을 주는 남자 백목수의 생각과 아랑곳 없이 용기를 내어 나에게 문자를 보냈을 것이다. 그녀의 믿음에 나는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비록 백목수를 돕는 일이 내가 하기에 무리가 따를지라도 나는 내가 믿은 사람에게 돌탑 쌓는 정성을 드릴 것이다. 대고 남자 구씨가 백목수와 굴림방에 마주 앉아 있을 때 전화를 했다. 둘은 서로 모르지만 나는 둘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둘이 통화를 하게 했다. 그랬더니 둘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서슴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것을 나는 바란다. 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얽혀 거미줄 같은 우리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내 원대한 꿈이다. 시작은 힘이 들겠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기 싫다. 모두 내 옆에 두고 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이상을 펼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2008년 10월 23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